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를 뒤집어 보는 시간, 매일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또 투자의 방식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스몰캡을 집중적으로 한 종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리서치 아름, 제대로 증명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네. 사운인가요? 저희 대표님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논리가 잘 증명이 되면 결국에 수익이 터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한번 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윤 연구원의 논리 또 종목에 대한 분석 한번 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 4세대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매출 증가 기대입니다. 네,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시가총액 1,100억 원 규모의 스몰캡 기업입니다. 먼저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골관절염, 제 발음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OA로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리셀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OA 세포 치료제로 지난해 1,688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OA 세포 치료제보다 국내의 환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점을 지닌 치료제를 가진 기업이 있어서 오늘 좀 보고서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아직도 안 알려져 있었냐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유들이 분명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점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7월이 아마 마지막 이 리포트가 발간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돌아와서 지난해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가 한 건도 좀 발간되지 않은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스크리닝을 좀 했습니다. 한 1,000여 개 정도를 했는데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탐방을 잡아서 이렇게 우연찮게 탐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됐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떤 뭐 단기 테마나 이런 걸로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같이 공부해보고 업데이트를 해드린다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워낙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고 거래량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관절염 치료제 하면 저는 그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생각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인보사라는 게 일단 그 사용됐었던 네. 그 그 치료제가 네. 기존에 그 실험을 할 때 사용됐던 것과 다른 것이 사용됐다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 네. 일단 허가가 취소됐었던 네. 사례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 세계 최초로 또 개발이 됐다고 해서 맞습니다.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접근하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네,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그동안 정보가 제한됐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점차 또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에 네. 앞서서 먼저 이 기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는 시장이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골관절염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연골 부분이 이제 손상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처음에 아팠을 때 사실 병원을 가면 진통제나 소염제를 줍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소염제로 치료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는 단계로 좀 치료가 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미세천공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연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골수 조직이 이제 연골로 좀 재생되기를 희망하면서 진행을 하는 수술인데요. 해당 수술로 통해서 재생되는 연골은 이제 섬유연골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무릎에 있는 거는 초자연골이라는 연골인데요. 섬유연골을 초자연골과 비교해 보면은 섬유연골은 굉장히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이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일 텐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은 기본적으로 물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 마모가 되는 물체이기도 하고요. 이 주변 조직과 이식되고 나서 결합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재수술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 유튜브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헤비한 수술입니다. 아마 받으시기 싫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들이 좀 근본적인 치료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포치료제가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포치료제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 손상된 조직과 가장 유사한 조직을 이식해줘서 결손됐던 조직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조직으로 이제 복원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냥 세포를 이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연골 조직으로 조직화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치료제를 생산 중인 기업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4개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베리셀, 일본의 재팬 티슈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그리고 독일의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코돈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바이오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OA 세포 치료제가 왜 필요하고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이 관절에 일단 염증이 생기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라는 점. 이게 맞습니다. 많은 또 고령화 시대에 사실 관절 많이 쓰신 분들은 걸릴 수밖에 없는 병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되고 있고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이 제품 아직은 출시 전인 거죠? 아닙니다. 시판 중에 있습니다. 시판 중에 있고요. 네. 기업의 주요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네. 솔루션은 세포 치료제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23년 동안 인체 세포만 연구한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세포를 채취하고 배양하는 단계까지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좀 특화된 부분은 이 인체 조직으로 조직화하는데 그 배양된 세포를 조직화하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A 세포 치료제로 말씀을 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캐라일 알로라는 제품까지 총 3개의 시판 중인 제품을 보유한 국내 최다 보유 기업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포치료제가 이미 품목허가를 취득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세포치료제 매출액이 무려 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좀 이런 결과물 없이 연구만 하고 임상 비용을 좀 무리하게 지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컨트롤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화에 성공을 했고 나아가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73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사채 상환에 응하더라도 보유한 현금이 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도 좀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라는 점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신 상황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포치료제 외에도 인체 조직 모델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 부분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포 배양과 조직화 기술을 가지고 치료제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시료로 쓸 수 있게 사업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화합물들의 독성 평가나 유효성 평가를 동물 실험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이제 인체 조직에 대체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좀 유효한 그런 시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피부 모델이 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이 성인의 그냥 노멀한 피부를 재건하고 유아의 좀 예민한 피부 조직 모델을 만들고 또는 이제 아토피에 감염된 피부 조직 모델을 만들어서 아토피 치료제 회사들이 거기다가 자사 치료제들의 유효성이나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정한 거 기준으로 이제 올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세포 치료제 쪽이 한 81%, 인체 조직 모델이 한 11%, 화장품 원료 등 기타가 8% 정도로 추정을 해놨고요. 지난해 공시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포 치료제가 75%, 인체 조직 모델 10%, 화장품 원료 등 기타가 15% 정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캐라일과 캐라일 알로는 이제 매년 한 10%씩 성장을 하면서 동사의 좀 안정적인 매출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왜 시판 전 주가보다 현재 70%에서 85%까지 빠져있는 이중행에 도달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제의 경쟁력이 부재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사실 먼디파마라는 그 동사의 카티라이프를 독점 판매하기로 계약했던 회사의 모회사 퍼듀파마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나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부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소송의 패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티라이프 판매팀이 사실상 이제 개점 휴업 상황, 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해체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좀 저희가 이름이 알만한 제약사의 영업팀과 그리고 이 먼디파마의 핵심 영업 사원을 중심으로 자체 영업팀을 좀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사내에 카티라이프 팀을 만들었고 4분기부터 판매액 증가가 확인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같이 공부하는 컨셉 아니겠습니까, 앵커님? 네, 공부와 재미입니다. 네, 이제 지난해 2월부터 자체 영업팀을 꾸린 부분을 다트에 들어가셔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해 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트 보고서 보고 들어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급여에 보면 되는군요. 네, 급여 부분이 상당히 네. 늘어난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아까 세포치료제가 전체 매출 가운데 한 80%, 7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유한 3개 세포치료제 가운데서 주로 어디서 매출이 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캐라일과 캐라일 알로가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빠졌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이거는 화상 치료. 맞습니다. 화상 치료제입니다. 예, 그리고 카티라이프의 4분기부터 유의미한 매출액 증가세가 올해 매출 증가를 좀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고 또 이 판매처 미국 쪽에서 인원을 확보했고 예, 이랬던 부분들이 올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사실 그 일본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가 봐요. 아니요. 그 혹시 미국이라고 하셔서 제가 혹시 좀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아까 미국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럼 미국에서는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미국 이상을 진행 중이고요. 말씀을 주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임상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9월에 이제 국내 3상을 시작하면서 같은 해 미국 이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 국내 3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환자 투약을 마친 그런 상황인 반면 미국에서는 이 환자 모집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영향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상은 이제 최근에 좀 환자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좀 했고요. 미국 쪽은 사실 이제 동사가 이제 비용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나서 3상까지는 진행하기에는 사실 자금 조달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미국은 임상 이상이 끝나면 아마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캐라일 알로 같은 경우는 뭐 캐시카우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카티라이프 이 제품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미국에서 수요가 확인됐다고 말씀드렸던 메이시와 비교를 통해서 이 카티라이프의 장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좋은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네이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곳에 좀 들어가 보신 다음에 질병 코드 M17 무릎 관절증 환자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2021년도에 환자가 289만 명 정도가 나오고 총 의료비는 한 2.6조 원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이 골관절염을 구분하는 단계는 ICRS와 KNL 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세포치료제가 타겟팅하는 이 시장은 그레이드 2에서 3단계, 즉 전체 환자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그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카티라이프가 타겟팅하는 그 시장에서 0.5%의 침투율만 기록을 해도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580억 원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사실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 효능만 입증된다면 이 시장 0.5% 침투율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봐주실 수도 있으실 정도로 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메이시, 베리셀, 지난해 168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치료제와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메이시 같은 경우, 베리셀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8조 원 규모의 기업이고요. 이 메이시라는 치료제는 해당 기업의 매출 비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매출원입니다. 메이시가 이제 2017년도 한 500억 원 정도부터 지난해 1688억 원까지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치료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치료제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바로 그 잠재 수요가 큰 치료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베리셀과 좀 메이시와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일단 베리셀은 지난해 사업 보고서, 10K 사업 보고서와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관절경 수술을 게임 체인저라고 묘사하면서 올해 임상에 들어가고 내년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관련된 수술 영상을 찾아보시면 마찬가지로 수술이 엄청나게 헤비한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릎을 전체를 다 열어야 되고요. 하지만 동사의 카티라이프는 이미 관절경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에서 2에서 3cm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시보다 이 카티라이프를 이식한 환자의 치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는 4세대 세포 치료제입니다. 메이시는 3세대 세포 치료제이고요. 이 세대수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 세포를 배양하고 조직화한다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직화할 때 지지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3세대와 4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로 치료제 조직화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메이시 같은 경우에는 돼지 연골 소재에 이제 지지체를 사용해서 이 조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골 조직 내에 이제 세포 밀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카티라이프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카티라이프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연골 세포를 늑연골에서 채취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2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늑연골 같은 경우는 사실 손상되기가 상당히 힘든 조직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세포 활성도가 충분히 있는 그런 건강한 세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염증이 발생한 무릎에서 연골세포를 채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포 활성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카티라이프의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배경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임상 이상 데이터가 되게 좋습니다. 이식하고 48주 후에 총 97.5%의 환자에게서 결손 부위 체어 증가, 나아가서 주변 조직과의 결합성이 확인이 된 사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지난해에는 이제 임상 일상에 참가했던 환자의 5개력 추적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추적 결과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 네이버에 카티라이프 5년이라고 검색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티라이프에 대한 이 자신감이 확실합니다. 임상 1상 환자 5개년 추적 결과에 이어서 올해는 임상 2상 환자 5개년 추적 결과, 그리고 앞으로는 임상 1상 10개년 환자 추적 결과, 이렇게 좀 10개년까지 장기 추적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실행을 하고 있고 차차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에도 충분히 동사 치료제의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아쉽네요. 네. 좀 시간 부족한데 지금 보여주신 그 현재 팔리고 있는 미국의 그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메이시와 또 이 카티라이프의 비교, 이 증명이 진짜 확실히 이제 잘
증명이 됐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해서도 네.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적자고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전망 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비용 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은 이제 판관비 한 120억 원 정도에서 아마 컨트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원가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고정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면 흑자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초반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인체조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와서 한 12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지난해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한 15에서 20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카티라이프가 핵심입니다. 카티라이프는 저의 추정에 의하면은 올해는 이제 한 32억 원 정도, 내년도 60억 원, 내후년 128억 원 정도, 로 제가 좀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가 한 400명, 내년도 750명, 내후년도 1600명 정도로 좀 추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티라이프가 지난 24일 이게 2사의 그 프로그램명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카티라이프를 주제로 한 유튜브가 조회수가 제가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15만 회였는데요. 그 방영된 날 16만 회, 그리고 주말 사이에 3만 회가 더 오르더니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할 때 20만 회였는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1만 회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심도가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카티라이프 쪽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놨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게 되면 좀 빠르게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테마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카티라이프의 매출액 증가, 판매량 증가 부분에 저희 함께 좀 같이 팔로우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솔루션 좋은 그림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분명히 또 나쁜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나쁜 맞습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될까요? 네, 가장 이제 떠올리기 싫은 경우의 수입니다. 네. 이 카티라이프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스토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판매가 좀 어려웠다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 영업팀을 한국으로 이제 데려온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거는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비교 분석을 아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하는 게 맞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미국에서는 임상 중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부분을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 OA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런 메이시라는 OA 세포 치료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치료제보다 환자들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세포 치료제가 한국에 있다면 오히려 저희 국내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럭키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모멘텀은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카티라이프 판매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구개발만 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시판 중인 치료제 3개를 보유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재무적으로 불안정해서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 바이오 기업과 달리 동사는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730억 원. 전환사채는 사실 상환을 요구를 안 할 것 같지만 요구를 만약에 하더라도 다 대응을 해도 300억 원이나 현금을 보유한 상당히 우량한 재무구조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버의 물량을 최대한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2025년도 예상 EPS 384원에 타겟퍼 65배를 적용한 25,000원으로 일단 산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모멘텀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카티라이프 판매 정상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임상 3상 1차 결과, 그리고 임상 2상 환자 5개년 추적 결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티라이프 매출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그 정형외과에 좀 친하신 분이 계시면 전화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또는 회사 측에서 이제서야 사실 기다렸던 판매 정상화입니다. 회사 측에서 아마 특정 마일스톤을 좀 달성을 하면은 분명히 좀 저희가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는 실적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네. 마지막으로 아까 네. 보유한 현금이 700억 원대고요. 네. 그리고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한다고 해도 300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자본금은 40억짜리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총 자본 같은 경우는 400억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총 부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부채 비율이 109%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가 없을지와 네. 그 전환사채의 전환 가액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좀 빨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제가 알기로 한 92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부채 480억 중에 420억이 이제 전환사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환사채 상환하게 되면은 뭐 부채 60억, 나머지 60억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상적인 부채 정도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전환사채 있는 바이오기업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픽싱이 다 끝나서 전환가액이 27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금 주가대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호재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분은 전환을 해도 좋고 상환을 요청해도 충분히 좋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티라이프의 올해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바이오 솔루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